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급 봐야겠죠? 수급 어때요? 외국인들 들어왔죠?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수급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가격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격하고 수급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수급이 들어올 때, 즉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들어왔죠?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들어왔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급, 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려들 때 주가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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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이거 아니죠. 자, 수급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수급, 즉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필요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구간이 언제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팔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사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등한 이유는 뭘까요?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 자체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 그럼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증거가 18일 새벽에 나옵니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을 보면 어떻죠? 여기 9월 10일 이후에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위한 각을 재고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 엔비디아한테 GPU를 받아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즉 마진이 높을 수가 없겠죠. 한 단계를 거치잖아요.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그리고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설계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진이 높아요. 근데 이건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서 설계하고 만들어서 판매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브로드컴은 설계까지만 합니다. 즉 엔비디아하고는 마진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사업군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마진이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도 조정이 있기는 했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 발생하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서 밑에다가 알파벳 구글의 주가를 대입해서 볼게요. 구글의 주가는 어때요? AI 버블론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거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 어때요?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빅테크들의 주가들은 어때요? 계속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다?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대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거, 가장 큰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앞두고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핵심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을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훼손됐느냐 AI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훼손된 내용이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권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테크윙, PSK 이런 종목군들 다 뭐예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 설계 쪽, 파운드리 쪽으로 가면 어때요? 두산 테스나 쪽 이런 쪽도 10%씩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에 선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군에 집중해서 있어야 되는 거냐, 실전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봐야 된다 하는 이유는 가격대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을 때 매도한 결과 50%의 수익 구간.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76%. 그쵸? 모두 다 가격 확인이 된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온 거예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눌러보시면 실제 내가 매매한 구간별로 매수와 매도 구간들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로보티즈, 자 내용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발생했죠? 101%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이유, 결론 짓죠.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급 관련돼서 뭐 보고 뭐 수급이 좋으니까 매수하고 수급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상치, 이게 중요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 그리고 여기 12월 16일 날 화요일 날 떨어졌을 때 22평 수렴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 아니다. 절대로 떨어질 때 매수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수급으로 인한 내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고가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충분히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4분기 실적은 1월 달에 나옵니다. 이때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 내용 보시면 나스닥보다 지금 이건 D램 가격을 봐야 돼요. D램 가격 어때요? 9월 달부터 여기 12월 달까지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폭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겠죠.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안 올라가요. 이 내용, 그쵸? 지금 수요가 터졌기 때문에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키워서 돈을 더 먹겠다. 이런 쪽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리처럼 되는 겁니다. 주문형처럼 되는 거예요. 레거시 반도체는 일단 찍어놓고 판매하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뛰어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으로, 즉 마진만 계속해서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미래 가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결과물이 1월 달 4분기 실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입니다. 그리고 뭐 메타, 애플 모두 다 뭐예요? 조정을 거치고 갑니다. 삼성전자도 그런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조정을 끝내고 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자, 그럼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실전에서 상황을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계속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22%, 33% 8월 달, 그리고 57% 2월 달. 그리고 여기 보면 22%가 찍혀 있는 건 11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매수 구간을 또 잡고 있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 떨어졌다. 삼성전자 떨어진 건 뭐예요? 시장 떨어졌다. 한국 시장,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즉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진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락 구간이 만들고 있다는 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요인은 없다. 내년이 되면 어떻다? 당연히 유동성 국면이 온다.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철저하게 공략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어떻게 타점을 잡고 삼성전자의 타점과 관련주들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17일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자, 삼성전자 5%대 폭등, 하이닉스 4%대 강세 마감, 예상대로 반등 성공, 미증시도 22평 수렴과 함께 매물 소화 과정은 마무리 단계 쭉 올려서 보면 16일 화요일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1% 하락 10만 원 지켰다. 하이닉스 4% 하락 22평 기준 매물 소화 중. 하락 이유는 뭐? 미증시 약세 영향이다. 미국은 가격 부담이 있었고 22평 돌파 이후에 조정이 필요했다. 그 조정 구간을 받고 나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정확하게 17일 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6년도도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왜? 금리 인하 시기에 계속 들어오죠. 단순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지표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근데 그 지표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어디서부터? 고용에서부터.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빨라집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호재거리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예요? 8월, 9월, 10월 달 강세를 보였었던 삼성전자, 8월, 9월, 10월 달 강세를 보였었던 하이닉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모든 제가 매매했었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보다 주도주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주도 섹터는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화면입니다. 0606 화면인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하죠. 올라가서 가격을 버틴 상태에서만 매매하죠. 수익 구간 계속 터집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빼놓고 볼 수 없죠. 올해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지금은 슬쩍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다. 그리고 18일까지는 투자 경고 기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18일까지는 등락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매수 구간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실제 가격을 버틴 결과 그리고 돌파 구간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한 결과 어때요? 188%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실시간 타점 그쵸?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티즈가 있었죠. 그리고 관련주들 제가 분명히 하라 그랬죠. 로보스타 같은 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57%의 수익 구간 이렇게 계속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격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보는 만큼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항상 쉬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든 조정을 받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려요. 하지만 조정 구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서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은 실시간 타점을 통해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